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만날 수 있다는 김영철의 발언에 답했습니다.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북미 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North Korea, who by the way wants to talk, as of last night you heard that, they want to talk.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 북한과 합의했던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일일이 열거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The Clinton administration spen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hem billions. They built things for them.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that would be discussed would have to be solely on the focus of them agreeing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사실상 대화의 문턱을 높인 것인데 결국 북미 대화 성사 여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회담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한미로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이제 출입과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식으로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고는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군인들을 공격하니까. 그런데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이 공격을 해왔을 때 미국은 보고 상황을 봐서 이제 동맹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발발할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다수 주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해구산이 확실하다면 북한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군도 떠나고 이건 뭐 미국 실제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약점 보니까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 그럼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오판으로라도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봉에 그쳤던 북핵 위기가 미사일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엔 전쟁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연료봉을 재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한미군이 증원되고 부산항에 전시물자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검토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해 전쟁을 막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동해안에 33척이 와 있었습니다. 이북을 때리려고요. 연변을 때리려고요.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때리는 걸. 이듬해 제네바 합의를 통해 첫 번째 북핵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고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 장비 연구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20여 년 전 미봉했던 북핵 위기에 미사일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계속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만을 정밀 타격할 경우 무기날 방침을 세웠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시보는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버릴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올 초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이 있었지만 중국 측 입장 때문에 이를 확정치 못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중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레이먼드 토머스 미군 통합특수전 사령관은 유사시에 미군은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공격해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사령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업체가 최근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을 담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군의 공중과 해상 최첨단 전력을 대거 동원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선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전략 폭격기 10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24대가 투입됩니다.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공중 전력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과 주요 군 시설에 은밀히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격이 이뤄집니다. B-2 전략 폭격기 10대가 벙커버스터 GBU-57 20발, 정밀 유도폭탄 GBU-31 160발을 북한의 목표물에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이때 미군의 해상 전력이 가세해 입체 작전을 펼칩니다. 오하이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수척이 동해상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발 이상을 발사해 이번에는 북한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을 보태면 북한을 향해 날아드는 순항미사일만 600발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정밀 타격이 시작되면 북한은 장사정포와 생화학무기,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 침투 등으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공격 전력, 장사정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낡은 무기체계와 불발탄 때문에 수천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정밀 타격을 감행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의 주요 전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실었습니다.